미모의 이중간첩 마타리. 마타리는 1876년 8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마르하레타 헤이르트 라위다 젤러. 마타리는 파리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예명입니다. 마타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유복한 생활은 끝이 나게 되고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사망했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찌감치 네덜란드군 장교와 결혼하여 남편을 따라 당시 네덜란드령이었던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아들이 사망하면서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이혼한 마타리는 고국인 네덜란드로 돌아와서나 그녀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그러나 파리에서의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마타리에게는 관능적인 외모와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티와 술집 등에서 선정적인 복장과 선정적인 춤으로 찬사를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상류층의 사교계에 진출하여 무희로서 그리고 고급 매춘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 정보기관이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거금을 대가로 프랑스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타리는 독일군 정보기관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암호명은 H21호였습니다. 독일군 정보기관이 마타리를 주목한 것은 그녀의 가난과 이혼 경력 그리고 파리의 상류층 사교계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출입하는 클럽은 고급 장교와 고관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마타리는 돈이 필요했고 독일 측은 고급 정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독일 정보기관의 표적이 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스파이 활동은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에 프랑스군 정보기관에 포착되고 프랑스군은 그녀를 역용하기로 합니다. 독일 측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때부터 마타리의 운명은 더욱 꼬이기 시작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양쪽을 엿보면서 양쪽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타리가 프랑스 측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독일 측은 그녀에게 역정보를 흘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독일 측에 흘리는 역정보를 프랑스 측에 전달합니다. 프랑스 측은 그녀가 제보하는 정보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독일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는 이중 스파이로 판단하여 체포합니다. 이로써 마타리의 스파이 활동은 막을 내립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17년 10월 15일 파리 교회의 어느 형장에서 그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총사령에 처해진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형장의 마지막 순간에 마타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담담한 표정으로 눈 가리개를 거부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수들에게 어서 쏘세요. 그것을 계속 들고 있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말도 전해집니다. 스파이 활동은 인류 역사의 일부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은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등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반간은 적의 간첩을 첩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는 계책입니다. 마타리의 경우가 반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